안녕하세요. 마음이 동화되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반쪽 날개 나비 누미의 모험 그 마지막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한쪽뿐인 날개를 가지고 태어난 누미는 장미꽃잎으로 나머지 한쪽을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잃고 말지요. 그리고 만난 추운 겨울. 누미는 과연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진짜 날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누미가 전하는 마음동화 이야기 반쪽 날개 나비 누미의 모험,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점프로 피로가 쌓여 있었던 캡틴 폴의 다리는 차가운 눈이 닿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어요. 누미는 그런 캡틴 폴을 보며 마음을 아파했어요. 폴, 미안해. 그곳에 있었다면 따뜻하고 밥도 많이 먹었을 텐데 괜히 내가 나가자고 해서. 캡틴 폴은 얼어붙은 다리를 마사지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그곳에 있는 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 폴이 누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리고는 어깨를 쭉 펴더니 말을 이었어요. 높이뛰기 금메달리스트야. 무려 3관왕이라고. 내가 그 상자 속에 갇혀있을 때 매일 기도한 게 있어. 뭔 줄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점프해보는 거였어.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높이 점프해보고 죽는다면 행복하게 죽겠다고 신에게 기도했어. 그런데 있잖아. 오늘 나 100번도 넘게 점프했잖아. 게다가 내 기록까지 갱신했어. 너 덕분에. 그러니 정말 그런 말 하지 마. 나 지금 너무나 행복해. 누미는 이런 캡틴 폴이 고마워서 엉엉 울었어요. 어휴, 울지 마. 눈물이 얼음 되면 춥잖아. 폴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꽃잎 날개를 잃은 누미는 열이 펄펄 끓었어요. 폴은 누미를 걱정하며 자신의 날개로 누미를 덮어주었어요. 그렇게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잠이 들었어요. 누미가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깨니 얼굴에 주름이 깊은 청소부 아저씨가 눈을 치우고 있어요. 어느새 눈이 걷히고 햇빛이 비치고 있네요. 누미는 캡틴 폴을 흔들어 깨웠어요. 폴! 캡틴 폴! 일어나봐! 이제 눈이 멈췄어! 우리 어서 떠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 빗자루에 쓸려갈지도 몰라! 하지만 폴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설마? 누미는 폴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어요. 다행히 심장이 뛰고 있어요. 휴, 다행이야. 안도의 한숨을 쉬던 누미는 자신 쪽으로 향해 있는 폴의 날개를 발견했어요. 캡틴 폴은 아픈 누미를 위해 날개를 덮어주고 자신이 얼어버린 거예요. 폴의 날개를 다시 폴에게 덮어주는 누미의 손등위로 눈물방울이 셀 수 없이 떨어졌어요. 폴! 폴! 누미는 캡틴 폴을 햇빛이 찬란한 곳으로 옮겼어요. 따뜻한 곳에 있으면 금세 나올 거야. 햇님은 늘 우리 편이니까. 캡틴 폴의 핑크색 몸이 햇살을 받아 더더욱 빛이 났어요. 그때 청소부 아저씨가 말했어요. 저기에 뭐가 반짝거리지? 아저씨는 몸을 돌려 누미에게 다가갔어요. 누미는 덜컥 겁이 났어요. 하지만 폴을 놓고 도망갈 수 없어요. 도망이라니요. 끝까지 당당하게 정신을 차리자. 폴을 살려야 돼.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더라도 일단 데려가게 만들자. 누미는 청소부 아저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청소부 아저씨는 허리를 숙여서 누미와 캡틴 폴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지? 장난감인가? 아니, 나 장난감 아니에요. 누미는 하나 남은 날개를 열심히 팔랑이고 대롱도 올렸다 폈다 하며 살아있음을 알렸어요. 허허, 날개가 하나뿐인 나비랑 분홍 메뚜기라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니? 이 추운 겨울에 먹이를 찾아왔니? 아저씨는 손바닥 위에 둘을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오늘 우리 딸 생일이라고 하늘이 이런 예쁜 선물을 보내주셨구나. 자, 아저씨랑 같이 가자. 청소부 아저씨는 둘을 품에 넣었어요. 아주 소중한 것을 넣듯이 조심스럽게.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들어간 누미는 졸음이 밀려왔어요. 내가 잠들면 안 되는데. 누미는 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내 잠이 들었어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여자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누미는 잠에서 깼어요. 청소부 아저씨가 아이에게 말해요. 사랑하는 우리 딸 지희, 생일 축하한다. 자, 여기 하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란다. 아저씨는 품에서 둘을 꺼냈어요. 파랑 날개의 나비와 분홍 메뚜기를 본 여자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와요. 파랑 나비랑 분홍 메뚜기? 이런 거 처음 봐요.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아빠. 이 나비는 날개가 하나뿐이네요. 그러고는 조용하게 말했어요. 나랑 똑같네. 아이가 누미와 폴을 자신의 방에 데려갔어요. 타고 있는 휠체어를 밀면서요. 지희는 누미와 캡틴 폴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누미는 여자아이를 바라보았어요. 하얗고 야윈 얼굴, 단발머리. 크지는 않지만 호수처럼 맑은 눈. 누미는 어쩐지 아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처음 본 아이 앞이지만 누미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묘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쪽 날개를 팔랑거리고 더듬이를 휘휘 돌리고 대롱을 길게 말았다 폈다 하다가 갑자기 총총거리며 걷고 토끼처럼 점프도 했어요. 너 지금 춤추는 거니? 재밌는 나비네. 정말 밝구나.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건 나랑 반대네. 그리고는 분홍 메뚜기를 바라보았어요. 분홍 메뚜기야, 자는 거니? 일어나봐. 여기 너의 새 친구 지희가 있어. 하지만 캡틴 폴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혹시 지희는 캡틴 폴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모르겠다는 듯 폴의 얼굴에 귀를 가져다 댔어요. 새근새근 숨이 쉬는 소리가 들려요. 아, 아직 숨이 쉬네. 살아있구나, 분홍메뚜기야. 분홍메뚜기야, 내가 널 낫게 해줄게. 밖이 너무 추웠지. 지희는 캡틴 폴을 보드라운 담요 위로 옮기고 보일러의 온도를 높여주었어요. 그리고 혹시 일어난다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옆에는 물도 준비해 놓았어요. 참! 나비야, 넌 배가 고프겠구나? 나비는 무얼 좋아하나? 혼잣말하더니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나비가 좋아하는 것. 아, 꿀! 좋아, 꿀물 줄게. 아빠가 피곤하면 늘 마시던 꿀물이 부엌에 있을 거야. 잠깐만. 지희가 휠체어를 밀고 방을 나가더니 이내 커다란 그릇에 꿀물을 가득 담아왔어요. 자, 여기 꿀물 마셔, 나비야. 꿀물이라니. 누미는 총청거리며 그릇으로 갔어요. 누미는 배가 너무나 고팠던지라 정신없이 꿀물을 마셨어요. 이 얇은 빨대로 어쩜 이렇게 잘 마시니? 귀여워라. 이제부터 너는 꿀이야. 나의 꿀, 꿀처럼 달달한 나만의 꿀. 꿀이라니. 누미는 아니, 꿀이는 그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밤 지희는 자신의 베개 옆에 두 친구를 놓고 하염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웃으며 잠이 들었어요. 꿀이는 잠이 든 지희에게 다가가서 하나뿐인 날개로 얼굴을 쓰다듬어주고 머리를 빗겨주었어요. 지희가 늘 행복하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누미는 밤새 지희를 쓰다듬다가 지희의 머리맡에서 잠이 들었어요. 한참을 잠을 자는데
누군가 누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누미야! 누미야! 그토록 기다리던 목소리, 폴이에요. 폴! 나 여기 있어! 누미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폴에게 다가가 폴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따뜻한 곳은 어디야? 이 아이는 누구고? 누미는 그동안 일어난 일을 말해주었어요. 캡틴 폴은 누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날개로 눈물을 닦았어요. 코도 얼마나 풀었는지 날개가 다 젖어버릴 정도였지요. 누미야, 정말 고마워. 누미가 말했어요. 폴, 너의 날개로 그날 밤 나를 덮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겠니? 정말 고마운 건 나야. 진심으로 고마워. 두 친구가 손을 맞잡고 서로 고마워하고 있을 때 지희가 눈을 비비며 깨어났어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지? 분홍 메뚜기야! 너 일어났구나! 와,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진심으로 기뻐하는 지희의 모습에 둘은 감동했어요. 이제 우리 이 아이랑 함께 사는 거야. 누미가 행복한 듯 폴에게 말했어요. 캡틴 폴의 얼굴도 환한 웃음으로 가득해요. 지희는 캡틴 폴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분홍 메뚜기야, 너는 사라야, 사라. 나사라.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나사로의 친척 동생 나사라. 어때? 멋지지? 내가 지었지만 너무 멋지다. 흡족한 듯 웃더니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사라 사라 우리 사라야. 오래 살아라 오오오. 건강하게 살아라 아아아. 행복하게 살아라 우우우. 누미가 크게 웃으면서 캡틴 폴, 아니 사라에게 말했어요. 사라? 이름 어때? 사라는 닭살이 돋는다는 듯 팔을 쓱쓱 매만지며 말해요. 아이 참, 차라리 사로라고 하지. 나 몸이 분홍색일 뿐 얼마나 남자다운데 사라라니. 소름. 지희는 이런 사라의 마음은 꿈에도 모른 채 사라를 손바닥 위로 올려놓았어요. 그러더니 새끼손가락으로 사라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노래 불러줍니다. 사라 사라 나의 사라야. 오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나의 사라 오 우리 사라. 아까랑 멜로디가 완전 달랐지만 지희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목청껏 노래를 불렀어요.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던 사라의 표정이 점점 웃음으로 바뀌어요. 지희의 노래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누미를 향해 말했어요. 그래, 까짓것 캡틴 폴이면 어떻고 사라면 어떠냐? 지희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남자다운 내가 이 정도는 참아낼 수 있지. 나는 꾸리, 너는 사라. 누미의 목소리도 행복으로 가득해요. 둘은 매일매일 지희를 웃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라가 최선을 다해 점프해서 천장에 박치기 할 때, 꾸리가 한쪽 날개로만 열심히 파닥거리며 꿀 백만단지 표정을 지을 때 지희는 자지러지게 웃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봄이 왔어요. 지희가 집 앞마당에서 무언가를 주워왔어요. 꾸리야, 이거 봐봐. 네 날개랑 똑같이 생겼지? 내가 너를 위해서 가져왔어. 잠깐만 있어봐. 내가 붙여줄게. 지희의 손 안에는 장미에 빨간 꽃잎이 있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장미. 꾸리는 울컥했어요. 꾸리의 마음을 까맣게 모르는 지희는 그저 꾸리에게 날개를 달아줄 생각에 즐겁기만 해요. 지희는 꽃잎 가장자리에 진득진득한 꿀을 바르고 조심스레 꾸리의 오른쪽 어깨 쪽지에 붙였어요. 우와, 정말 멋져. 진짜 감쪽 같아. 파랑 날개, 빨강 날개를 가진 나비라니. 이런 멋진 날개는 너 하나뿐이야, 꾸리야. 꾸리도 너무나 기뻤어요.
드디어 날개를 다시 갖게 된 거예요. 비록 예전처럼 날 수는 없지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장미님의 꽃잎으로 다시 날개를 갖게 되다니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손뼉을 치며 기뻐하던 지희가 불현듯 입을 다물더니 한참을 꾸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한 번 더 나지막이 말했어요. 파란 날개와 장미꽃이 가진 그런 멋진 나비는 꾸리야, 너 하나뿐이야. 그래, 너뿐이야, 너. 지희는 무언가 결심한 듯 휠체어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 낡은 옷장으로 가더니 옷장문을 열어요. 그곳에는 작년 생일 아빠가 손수 만들어주셨던 나무 의족이 놓여 있어요. 지희는 떨리는 손으로 의족을 쓰다듬더니 이내 휠체어 위 자기 다리를 바라보았어요. 오른쪽과 왼쪽의 높이가 다른 까만색 바지. 지희는 왼쪽 바지를 아니 왼쪽 다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의족과 다리를 번갈아가며 쓰다듬더니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바로 휠체어에 달려있는 스마트폰 꽂이에서 폰을 꺼내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네, 저 지희예요. 오늘 몇 시에 들어오세요? 아, 딴 게 아니고 저번에 만들어주신 그 의족 있잖아요. 아빠와 전화를 끊은 후 지희가 말했어요. 내 다리와 나무 다리를 가진 그런 멋진 여자아이는 나 하나뿐이야. 그래, 나뿐이야. 그날 이후로도 꾸리와 사라, 지희는 언제나 함께였어요. 사라는 여전히 높이 높이 뛰다가 나뭇가지에 깡 하고 부딪혔고, 꾸리는 하나뿐인 날개와 붉은 꽃잎을 펼치며 팔랑팔랑 부채춤을 췄어요. 지희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한 걸음 한 걸음 지희만의 걸음을 내디뎠어요. 지희가 서툰 발걸음으로 꾸리와 사라를 향해 걸을 때 꾸리와 사라는 울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햇빛을 받으며 걷는 지혜의 다리는 눈이 부셔요. 마치 황금나무처럼요. 여전히 셋은 작은 날개,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항상 행복했어요. 마음으로 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셋은 날아올랐답니다.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마음이 동화되는 비결, 반쪽 날개의 누미의 모험.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개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날아오를 수 있는 진정한 날개가 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마음이 동화되는 비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